안녕하십니까. 21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 있었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생 여학생이니까 16살 되었죠. 네, 고등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자전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탔습니다. 잘 타기도 하고요. 학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꼭 자전거 전용 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를 이용해서 잘 탑니다. 용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버스가 자전거를 앞서서 운행을 하니 이 친구가 자전거 속도를 좀 늦췄고, 그리고 버스를 먼저 보내다가 승객들이 하차를 하니 잠시 인도로 자전거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잠시. 그때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과 자전거가 부딪힌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상황이?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자전거를 앞질러 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자전거를 좀 천천히 몰았고 승객들이 내리니까 인도로 접어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몰았고 그때 급하게 내리던 승객과 접촉사고인, 그러니까 부딪힌 겁니다. 부딪힌 남성도 넘어지고 자전거도 넘어졌습니다. 남성은 40대 초반 남성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이 학생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일단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3일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합의를 봐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16세 여학생의 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치 3주인데 학생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보려고 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사실 부모가 이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형사합의를 안 보더라도 이 여학생이 구속은 안 되겠죠. 전치 3주면 중상이 아니라 경상입니다. 벌금은 나오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피고가 돼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게 벌금이라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도 형사합의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 보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경찰이. 일단 이 부모는 저한테 가입한 보험 내용 중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하고 벌금 보장은 안 되더라도 민사합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 사람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그런 건 됩니다. 네. 저는 부모님한테 피해자를 만나서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잘 배상을 할 테니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해자는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고 3주가 지나자 경찰은 빨리 형사합의를 보라는 이야기를 부모한테 해서 부모는 일단 형사합의금 15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박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기타 비용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 배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단순 타박상이 전치 3주는 타박상입니다. 치료비 자체가 채 20만 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대상도 아니니 피해자는 통증은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실 받을 것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형사사건은 맞으니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학생이 그렇게 빨리 자전거를 몬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인도로 다녔던 학생도 아니고 딱 한 번 실수인데 좀 학생에게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없진 않은데, 만 14세 미만 촉법이 아니니 형사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반에 제가 한참 초반기에 만들었던 영상 중 55세 남성이 자전거 사고로 구속될 뻔한 사례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일반 도로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의 인도로 다니죠. 그러다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럼 다친 사람이 괜찮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괜찮아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를 문제 삼으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 겁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이 많죠. 요즘은 거리에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치료비만 물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6세 여학생은 형사처벌은 형사합의를 본 뒤 모두 혐의 없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피해자가 타박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사고입니다. 골조를 동반한 전치 4주 이상의 사고였다면 형사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 혹시나 자녀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꼭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무섭고요. 자동차들이 잘 배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어떨까요? 그냥 걷거나 뛰는 겁니다. 네. 뛰는 겁니다. 급하면. 네. 자전거는 생각보다 많이 위험합니다. 제가 자전거 사고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전거를 인해 다친 사고도 많이 봤고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어깨뼈, 갈비뼈, 발목 나간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걷다가 또는 뛰다가 넘어진 사고하고 자전거 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산악자전거 이런 건 한 번 다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골절 수술도 하시게 되고요. 근데도 또 타시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네. 아무튼 자전거 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타시고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도로에서 탈 수밖에 없다. 그럼 위험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보험료를 줄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